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동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림 4.1이 이제 전동기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안쪽에 있는 것이 이제 회전 계좌형의 이제 계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계좌이고,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 이 부분이 이제 전기자이고 이제 고정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계좌의 극이 이제 4개의 극으로 되어 있죠. S1, 그다음에 N1, S2, N2 4개의 극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우리가 예전에 회전자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제, 계좌가 이제 2개의 극으로 되어 있었을 때에 대한 회전자계를 본다면, N극, S극, 그래서, 여기를 A상이라고 한다면, 이제 전절권의 개념으로 가서, 극의 위치의 반대편에 A상에 이제 나오는 이제 그런 인출의 권선이 감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120도의 위상 차이를 두고 여기에는 비상 권선의 인입 권선, 그 다음에 반대편이 이제 비상 권선의 인출 권선, 그리고 다시 또 120도 위상 차이를 두고 시상 권선의 인입, 시상 권선의 인출, 이런 권선이 감기게 된다. 그래서 이 극에 그리고 3상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권선이 2 곱하기 3에서 6개의 전기자 도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전기자 도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동기발전기 구조는 이제 4개의 극에 이제 3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기자 도체 수는 12개의 최소 전기자 도체 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12개, 1번부터 해서 12까지의 전기자 도체가 이렇게 감겨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권선을 갚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면 1번을 A상의 인입 권선이 A상에 이제 들어가는 권선이다라고 한다면 이때 극 사이의 이런 각도는 물리적인 각도로 90도의 차이를 두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절권으로 하자면 이제 이 부분이 4번이 전기 A상 권선의 인출, 즉이다 A-의 권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의 극 사이에 3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즉 180도의 각도에 세 개의 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각 상의 그런 차이는 물리적인 차이는 60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A상 그리고 60도를 지나서 여기가 B상, 3번이 B상, 그리고 3번과 다시 90도의 어떤 물리적인 각을 두고 B상 다시, 그리고 다시 B상과 60도의 차이를 두고 여기가 C상, 그리고 C상과 90도의 차이를 두고 얘가 C 다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권선을 쭉 감아 나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반대편으로 오게 되면 다시 A상이 되겠죠. 7번이 다시 A상 권선이 되는 것이고, A상과 다시 90도가 되어서 A 다시에, 그리고 다시 60도로 가서 여기가 B상과 90도의 차이를 두고 B 다시, 그리고 다시 60도의 차이를 두고 여기는 C상과 다시 90도 차이가 나서 여기가 C 다시, 이런 식의 이제 3상에 대한 권선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3상에 대한 임명이 들어온다면 3상에 임명이 들어왔었을 때 A상이고, 그리고 다음에 120도 이상 차이를 두고, 그리고 이제 이거 B상, 그리고 C상이 이렇게 들어온다 라고 한다면 C상, A상, B상, C상으로 봤을 때 1번 첫 번째인 순간에 보게 되면 A상은 플러스이고 B상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C상은 마이너스의 그런 이제 그 전류의 방향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상황을 보게 되면 이때는 2번 상황에서는 A상은 마이너스, 그리고 B상만 플러스, 그리고 C상이 마이너스의 이런 전류의 방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플러스가 되는 구간을 플러스가 되었을 때를 전기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를 들어가는 전류로 표현을 하고,
마이너스가 되어 있었을 때를 나오는 전류의 방향으로 표시를 해 본다면 1번 순간을 보면 어떻습니까? 1번에는 A상이 지금 플러스잖아요. 그렇죠? A상이 플러스. 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방향이 될 것이고 A 다시는 그 반대로 돌아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겠죠.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돼서 A상은 이제 나오는 전류의 방향. 그 다음에 B상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나오는 전류의 방향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 다시는 들어가는 방향의 전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C상 들어가는 전류의 방향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C상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C 다시는 들어가는 방향, 그리고 C상은 나오는 방향의 전류를 가지게 되어서 다음과 같은 전류의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A상, B상, C상이 다음과 같은 전류의 방향을 가지게 되고, 다음과 같은 전류의 방향을 가졌을 때, 이제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속이 오른 나사의 법칙에 따라서 발생을 하니까 들어가는 전류니까 이러한 방향의 자속의 방향, 이렇게 자속의 방향이 형성이 된다. 자속의 방향이 이렇게 형성이 될 것입니다. 오른나사의 방향으로 자속의 방향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 부분 S1과 이 N2 사이에는 밖으로 외부로 나가려는 자속의 방향이 생성이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N1과 S2 사이 이쪽 부분에는 들어오는 자속의 방향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반대편도 나아가는 자속의 방향, 그리고 들어오는 자속의 방향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마치 이 회전자계의 외부에 이제 어떤 형태의 모양이 되어버리냐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 안으로 들어오는,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N극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N극. 이 부분이 N극이 있어서 N1의 자석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편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석의 방향이니까 N2의 N극인데 두 번째 극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자석이 들어오는 쪽이기 때문에 여기는 S1 반대편 이쪽은 S2의 자석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극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자의 극이 4개의 극을 형성을 하게 되면 이 고정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회전 자개의 극도 몇 개가 된다? 즉, 4개의 극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개의 계자의 극과 그 다음에 4개의 회전 자개의 극이 서로 맞물려서 그런 힘에 의해서 이제 전동기가 회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동기 전동기의 원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상 교류 전류가 흐르게 되면 4개의 극 N1, S1, N2, S2 4개의 극이 만들어지고 이 회전 자개가 NS라는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시계 방향으로 이제 회전을 한다. 제가 이제 A, B, C 상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시계 방향으로 상을 배치를 했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제가 상을 A상, B상, C상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배치를 했다면 회전 자개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정하는 것은 처음에 내가 A상, B상, C상을 전기자에 어떻게 배치했느냐에 따라서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A상, B상, A상, 다음에 B상, A상, B상, 그다음에 C상의 순서로 이렇게 권선을 감아 놓았는데 그래서 내가 전기자에 입력되는 것을 A상에서 B상에서 C상의 순서로 이 상의 순서로 공급을 하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될 것이고 반대로 내가 A상 그다음에 C상, B상으로 공급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회전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상 전동기에서 두 개의 상의 위치를 바꿔준다면 어떻게 된다?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된다. 직류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극성을 바꿨을 때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면 이제 삼상에서는 두 상의 이런 그 결선을 바꿔준다면 두 상을 이렇게 이제 바꿨을 때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삼상 회전자의 직류 여자를 통해서 4개의 긍을 만들어 준다면 다른 극선끼리는 이제 잡아당기는 힘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같은 극선끼리는 밀어내는 반발력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다시 좀 지우고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S1과 여기 있는 S2 계좌의 극과 그 다음에 전기자 회전자격에 의해서 만들어진 극 같은 극선끼리는 밀어내는 반발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계좌의 S1과 계좌의 S1과 그 다음에 회전자격의 N1 극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흡입력이 존재하게 되어서 이렇게 얘는 밀고 당기고 하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전하는 것이 이 동기 속도와 같게 돌아간다. 그래서 기동을 거쳐서 회전자가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것, 즉 회전자 속도가 동기 속도가 되는 이런 전동기를 우리가 동기 전동기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동기 전동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동기 속도, 즉 회전자의 속도이죠. 회전자의 속도는 이제 극수와 주파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P분의 120F라는 식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죠. 발전기든 어떤 전동기든 만들어지는 회전자계의 원리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전자계 속도는 같은 식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동기전동기의 특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무효전류와 반작용에 대해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4.3은 무효전류와 반작용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전기자에 대한 그림을 하나 그려보자면, 이제 전기자는 이제 이렇게 저항과 전기자 저항과 전기자 인덕턴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될 것이고, 이렇게 단자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전동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에서 전압 V가 공급이 되면 부하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부하 전류가 흘러서 전기자에 입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전기자의 전류가 입력이 되게 될 것이고, 입력되는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즉 고정자 전류에 의해서 이제 삼상 회전 자계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이런 회전 자계에 의한 이제 회전 자계와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내부에서 만들어진 자계의 자속에 의해서 뭐가 생성이 되냐면 이제 기전력이 생성이 되는 것이죠. 네, 여기서 이제 기전력도 어떤 기전력이냐면 공급되는 전압의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때 이 기전력을 역기전력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역기전력을 계산하는 것도 이제 그런 발전기에서 전기자가 만들어내는 그런 기전력과 같은 크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때 역기전력에 대한 식도 4.44 그리고 이제 권선계수 곱하기 주파수 그다음에 권선수 곱하기 자속의 크기로 역기전력의 크기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내부에 흐르는 전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그 전류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전류의 크기는 임피던스, 여기는 동기 임피던스이죠. 동기 임피던스 분의 어떻습니까? 공급되는 전압에서 역기 전력을 뺀 만큼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공급되는 이 전압과 만들어지는 역기 전력이 서로 같다. 그러면 이제 이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 부하 전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전류는 제로가 되겠죠. 그런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좌에 흐르는 전류가 적당해서 이 만들어지는 자속이 이제 적절한 자속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때에 공급되는 전압과 만들어지는 역기전류의 크기가 서로 같았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 경우 만약에 이 자속의 값이 이제 계좌 전류가 너무 커서
계좌에 공급되는 전류가 너무 커서 자속이 너무 크다. 자속이 과대이다. 자석이 과대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자 전압보다 만들어지는 기전력이 더 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원래는 이 지점에서 기전력이 더 큰 기전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때 이때 만약에 기전력이 더 크다, 기전력이 둘이 같지가 않고 만들어지는 기전력이 단자 전압보다 더 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기전력에 의해서 전압적으로 반대로 흘러가는 전류가 생성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이 전류를 흘려주는 것은 누구 때문에 흐른다라고 볼 수가 있냐면 기전력 때문에 흐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전력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것이고, 그런데 전류가 흘러나가다 보니까 여기에 리액턴스로 동기 리액턴스라는 게 있고 인덕턴스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인덕턴스는 전류를 90도 지연시키게 된다. 그래서 이 역기전력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데 이 내부의 선로에는 인덕턴스 값이 있어서 90도 지연된 전류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둘 사이의 관계가 다음과 같은 관계가 되는 것이고, 이때 이제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발전기에서 전류가 더 느렸어요. 그러니까 발전기에서 전류가 더 느리면 어떤 반작용이 일어났습니까? 전류가 더 느리면 어떤 반작용이냐면 L이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덕턴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제 그런 반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발전기에서 L 때문에 나타나는 전기자 반작용은 감자작용이잖아요. 그 계자의 자속을 약화시키는 감자작용, 감자작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자작용 때문에 다시 기전력은 이 자속이 약화되게 되고, 이제 약해진 어떤 그 자속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다시 이처럼, 왜냐하면 감자작용으로 감자작용 때문에 자속이 감소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속이 감소해서 결국에는 이제 단자의 전압과 역기전력이 서로 같은 값을 가지는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 순간에 어떤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 이제 역기전력보다 90도 느린 이런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우를 보게 되면, 이제 세 번째 경우는, 이제 이 계자의 전류가 너무 작아서 만들어지는 역기 전력이 단자의 전압보다 더 작을 때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 단자 전압 측에서 이제 역기 전력 쪽으로 전류가 흘러가게 될 것이고, 이때 전류를 흐르게 하는 그런 원인은 단자 전압 때문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단자 전압보다 90도 느린 형태가 되겠죠. 단자 전압보다 90도 느린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흐르는 전류의 위상을 역기전력과의 위상 관계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역기전력보다는 90도 빠른 전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발전기에서 보았을 때 이 기전력과 흐른 전류와의 반작용에서 흐르는 전류가 역기전력보다 90도 빠르다. 그러면 C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때는 증자작용이 일어나겠죠. 이 전기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 흐르는 전류가 계자에 미치는 영향이 증자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증자작용, 증자작용을 일으키게 되어서 결국에 이 전기자의 흐르는 전류 때문에 증자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자속이 증가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이제 두 전압이 같아지는 형태가 되는데, 이 전압이 같아질 때까지는 이러한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흐르는 전류들이 어떻습니까? 전압과의 관계가 다 90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죠. 90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류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느냐? 이 전류를 바로 무효 전류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동기 전동기에는 이 기전력의 크기를 조절해 주면 앞선 무효 전류 또는 뒤진 무효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뒷부분에 가서 나올 이야기인데, 이제 동기 조상기라는 게 있습니다. 동기 조상기라는 게 있고요. 동기 조상기가 해주는 역할은 역류를 개선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어떤 벡터도를 가지고 전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앞선 전류가 흐르느냐, 앞선 전류가 흐르느냐, 그리고 뒤진 전류가 흐르느냐, 두 가지 형태의 전류를 보았을 때 앞선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앞선 전류를 전압과 같은 위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위상을 느리게 전류를 이렇게 이제 더 느리게 변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전압보다 더 느린 전류가 필요하니까 전압보다 더 느린 전류가 흐르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전압보다 더 느린, 이렇게 하면 앞선 전류죠. 앞선 전류이니까. 전압보다 더 느린 전류, 전압보다 더 느린, 이쪽으로 갈수록 위상이 더 느리니까 전압보다 위상이 더 느린 전류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기전력의 크기를 줄여주면 되겠죠. 기전력의 크기를 줄여주게 되면 이때 전동기에서는 단자 전압보다 느린 전류가 만들어지게 되고 전압보다 느린 전류로 인해서 어떤 위상 관계를 역류를 계산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전압보다 느린 전류가 흐르고 있다. 그러면 전압보다 느린 전류는 이렇게 이제 전류의 위상을 좀 앞서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단자 전압보다 앞선 위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전력의 크기를 더 증대시켜서 계자에 흐르는 전류를 더 키워줌으로 인해서 이제 역기전력을 더 크게 만들고 더 크게 만들어지는 역기전력으로 이러한 이제 더 앞선 전류를 흘려서 위상을 계산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동기전동기의 무효전류와 반작용에 대한 그런 관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벡터도에 대해서 이제 보겠는데요. 벡터도를 보게 되면 이제 동기전동기의 전기자와 그다음에 외부 회로와의 그런 이제 회로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전기자 그리고 전기자가 가지는 동기 임피던스 그리고 이 부분이 외부 회로와 연결되는 단자측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류라는 것이 전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같은 위상이다라고 같은 위상 전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같은 위상일 때가 있을 것이고 앞선 위상이 있을 전류가 앞설 때가 있을 것이고 위상이 전류가 느릴 때 세 가지의 형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류가 앞서 있다라고 해서 첫 번째 경우는 이제 진상 역률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진상 전류의 위상이 앞서 있다라고 해서 진상 역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 전류가 더 느린 것은 지상 역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전압과 전류가 같은 것은 동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때의 역률은 100%이기 때문에 동상일 경우에는 100% 역률일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지상 역류일 때는 어떻습니까? 전류가 단자 전압보다 전류가 더 느린 위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진상 역률은 전압보다 전류가 앞선 위상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리고 이제 100% 역률은 전압과 전류가 같은 위상일 때의 어떠한 그런 이제 벡터도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만들어지는 역기전력이 이제 당 크기와 같다면 이때 저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압 강화는 이 전류와 같은 위상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리액턴스가 가지는 이제 위상은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와 90도 위상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림 B와 같은 이러한 벡터도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상 역률의 형태를 보게 되면 진상 역률일 때는 전류가 앞서는 것이고 그래서 이 같은 이제 전류와 같은 위상을 가진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는 90도 위상 차이가 나서 진상 역률에 대한 벡터도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된다. 그리고 100% 역률일 때도 다음과 같은 이렇게 이제 전류의 위상과 저항에 의한 위상이 같은 위상, 그 다음에 리액턴스에 대한 전압 강화는 90도 차이에서 다음과 같은 형태의 이제 이런 모양이 그려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앞선 무효전류와 반작용의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지상역률일 때는 어떻습니까? 단자전압이 더 크죠. 단자전압이 이 역기전력보다 더 큰 형태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상역률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상역률 이 경우잖아요. 세 번째 있는 경우. 이 경우가 단자전압보다 흐르는 전류가 더 느리게 흐르는 경우 C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상역률일 때는 이 전류보다 앞선 전류가 되겠죠. 전압보다 앞선 전류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될 것이고, 이때의 크기도 보게 되면, 쭉 내려서 보게 되면, 이때는 어떻습니까? 단자 전압보다 역기 전력이 더 크게 만들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랬을 때, 역기 전력이 단자 전압보다 더 높았을 때가 어떤 진상역률의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된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00% 역률일 때는, 이때는 뭐, 원래는 이 상으로 보았을 때, 이 경우로 보았을 때는 뭐 적당한 경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게 아니라 전류가 지금 흐르고 있게 되고, 이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전압 강화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지금 뭐 전류가 흐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볼지만, 이때는 무효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무효 전류.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무효 전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압의 크기가 같았을 때는 이제 무효 전류의 크기가 제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벡터도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 입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 입력이라는 것은 외부 회로에서 이렇게 전압이 단자전압이 공급되어서 전류가 내부로 들어오는 경우가 되겠죠. 이 경우에 전기자 입력은 전력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공급되는 전압 곱하기 흐르는 전류 그리고 그때의 역률의 형태로 전기자 입력에 대한 출력 그런 입력값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림 4.5가 전기자 입력을 계산하기 위한 그런 벡터도가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동기 발전기의 이 역률의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이 경우 이 진상 역률이 떨어졌습니까? 이 발생되는 전압이 더 큰 경우, 역기 전력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과연 전동기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제 역기 전력이고 이런 경우입니다. 나는 외부에서 단자 전압으로 전류를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역기 전력이 더 커요. 단자 전압보다 크면 반대로 이 전류가 밖으로 나와버리게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발전기의 형태가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동기 전동기 형태의 어떤 벡터도를 보자면 어떤 이제 그 지상, 지상 역률에 대한 벡터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4.5는 이제 전기자 입력을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벡터도는 어떤 것이다? 지상 역률에 대한 벡터도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벡터도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 전력값의 I 코사인 파이라는 크기를 계산하려고 해요. 우리가 예전에 발전기에서 우리가 돌굵기와 비돌굵기의 그런 출력값을 계산했던 거와 비슷한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각형 A 그리고 ACED라는 사각형을 그리게 되는데, 이때의 이 각도가 파이가 될 수 있도록, 이 파이의 크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사각형의 크기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 사각형의 크기를 만들고 나서 AB의 선분 A에서 선분 A에서 B까지 이 부분이죠. B까지의 길이를 계산해 보자 이겁니다. 이 부분의 길이를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이 부분의 길이는 지금 여기 대각선의 길이가 전류에 의한 임피던스 강화의 크기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IZS 코사인 파이의 크기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크기는 큰 길이인 AC에서 BC만큼의 길이를 뺀 거와 같은 크기를 가지게 될 것이고, A에서 C까지의 크기는 이 직사각형에서 다음과 같은 이 길이와 같겠죠? AC의 길이는 DE의 길이와 같은 길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기를 계산해 보게 되면 V 그리고 사인 또 알파라는 각도 V 사인
알파라는 각도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BC의 그 길이는 전체 알파라는 끄기에서 부하각 델타를 뺀 각도에 의한 사인 값의 형태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을 해서 I 코사인 파이를 계산해 보니까 다음과 같은 크기를 가지게 되고 이 크기를 위에 있던 전기자 입력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전기자 입력에 대한 식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동기 발전기에서도 자주 했던 이야기인데 동기 임피던스라는 게 저항 플러스 동기 리액턴스의 형태가 되는데 저항보다 동기 리액턴스가 매우 크다.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는 동기 리액턴스와 거의 같은 값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항을 어떻게 하자? 0이다. 무시해버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항 성분을 무시해버린다면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가 0이 될 것이 그러면 알파라는 각도가 제로가 될 것이다. 알파가 제로가 되면 사인 제로는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기 한 쌍의 출력은 간략화 시키자면 전기자 한 쌍의 입력값은 식 4.7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